자, 이번 시간은 이제 CVD의 이제 마지막으로 CVD 공정을 평가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요소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은 막지를 어떤 이제 두께로 이제 만드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막질의 두께를 얼마나 정확하게 가져가느냐,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엣지 공정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막질의 이제 두께를 측정을 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이 엘립소미터라고 얘기를 해서 반사파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듬하게 이제 빛을 기울여서 이게 이제 굴절률에 따라서 반사되는 이 파장이 이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막 표면에서 반사파하고 그 다음에 경계면에서의 반사파. 그래서 요거 이제 파장의 이제 길이라든가 이제 위상차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비교 검증을 해가지고서 막질의 두께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막질이라든가 이제 금속,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제 얇은 방막이기 때문에 웬만한 빛은 다 투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PR도 이걸 통해서 다 측정이 이제 가능하고요. 막질의 이제 품질과 관련돼서는 이제 막질의 이제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하고 이제 압축 강도가 있는데요. 자, 이를테면 A라는 막질하고 B라는 막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막질이 이제 A라는 막질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공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열팽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위의 공정이 이 B라는 막질의 열팽창이 A보다 훨씬 더 크다. 자, A라는 막질은 요만큼 팽창을 하는데 B라는 막질은 이만큼 팽창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때 그 과학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게 열차의 레일이 뜨거운 여름에도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레일과 레일 사이에 이렇게 간격을 띄운다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갈 때마다 덜컹덜컹 하는 게 사실은 요 의미죠. 물론 요즘에 고속철에서는 이제 이런 게 거의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에 A라는 막질은 요만큼 팽창을 하는데 B라는 막질은 이만큼 팽창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요 밑에 있는 막질을 위에 있는 막질이 잡아당기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때 발생하는 불량이 크랙이죠, 크랙. 얘가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위에는 엄청나게 팽창을 하고 밑에는 상대적으로 팽창을 좀 덜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위에 막질이 아래 막질을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발생을 시킨다거나 심하면은 보이드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불량을 이제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인장 강도 이거고요. 반대는 우리가 새로 이제 생성을 시키는 막질이 이만큼밖에 팽창을 안 하는데 밑에는 이만큼이나 이제 팽창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팽창을 해야 되는데 이 위에가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위에는 이제 잡아당기는 형국이 되는 거죠. 이 밑에는 이제 벌어지려고 하는데 위에는 못 벌어지게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잡아당기면 여기 이제 잡아당겼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름이 생기는 거죠. 이걸 갖다 이제 보통 버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그 허리띠 그걸 할 때도 이제 버클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한마디로 양쪽에서 압축을 하는, 여기서는 아까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었지만은 여기에서는 반대로 압축을 시키는 이런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부의 방막을 이렇게 밀어서 누르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압축 강도를 어떻게 이제 또 조절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A라는 물질하고 이제 B라는 물질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 인장 강도가 서로 반대가 되면 이 인장 강도가 이제 서로 반대가 되면 오히려 여기는 팽창을 하는데 이 위에가 팽창을 못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 위에가 이제 크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상부의 막질이 크랙이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여기가 더 세고 여기가 약하다.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에 이제 주름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새로 생기는 이 막질이 버티지를 못하고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그래서 이 강도도 상대적으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서로 고려를 해가면서 요거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PVD, CVD, ALD 이렇게 세 가지 공정, 뭐 물론 중간에 뭐 플라즈마 CVD 이런 것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크게 놓고 봤을 때 막의 두께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는 PVD가 생산성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PVD가 우수 상대적으로. 그리고 챔버의 이제 온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높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상대적으로 CVD가 고온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수. 그리고 이제 단차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CVD나 ALD가 사실은 가장 압권이죠. 가장 압권이긴 한데, 그러니까 단차를 얼마나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 높낮이를 얼마나 줄여가면서 피복 입히느냐 이제 그런 의미인데 상대적으로 PVD가 제일 안 좋습니다. 단차가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티클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PVD하고 ALD는 상대적으로 좀 순수하긴 한데 이건 오염 정도가 이제 높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CVD 같은 경우는 오염이 좀 심한 편이다. 그리고 접합성 같은 경우는 PVD는 상대적으로 접합 능력이 약한데 CVD하고 ALD는 거의 이제 화학적 결합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물리적 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CVD나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균질이라든가 친밀성은 당연히 ALD가 이제 가장 좋고 그 다음 CVD, 그 다음 PVD. 그리고 공정의 습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ALD는 원자층으로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요거는 이제 가장 속도가 떨어지고 PVD하고 CVD가 높다. 그래서 모든 공정에 무조건 다 ALD만 쓰거나 무조건 다 PVD만 쓰거나 CVD만 쓰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 두꺼운 공정인데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뭐 PVD나 CVD를 고려를 하고 얇은 막질에 대해서 우리가 미세한 막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ALD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공정의 최종 프로파일에 따라서 형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CVD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